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평화누리 김포교육, 바로 김포형 혁신교육지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경기도와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맺고 의욕적으로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10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정식 출범하면서 혁신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형 혁신교육사업의 1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장과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김포시가 경기도와 혁신교육지구 시즌2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정하영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지금 남양주가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 기점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다 혁신교육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네. 그 속에서 우리 이제 김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많은 정책들을 개발한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혁신교육이 원래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에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시즌 1과 2로 나눴는데 1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네. 당시에 18개 기초단체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혁신교육지구 시즌 2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점은 뭐냐? 시즌 1은 대개 보면 큰 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지자체, 지역과 어떤 공교육의 어떤 롤모델을 만들어낸 형태였고, 네. 시즌 2는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와 주민과 함께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 시즌 1과 2는 약간의 이 기술적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혁신교육지구 이제 2 지역 네. 특색에 맞춰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포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떤 모습입니까? 김포형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이제 혁신교육이 특히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의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자체마다 또 지역교육청과 협의 단계에서 약간 다른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정책화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공동체에서의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참여하느냐, 그 속에서는 아이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잘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큰 방향에서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김포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특징은 주제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평화와 생태를 기반으로 한 교육 사업을 그 중심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생태에 네, 중점을 네.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이른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김포 혁신지구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포는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2.0의 막차를 탄 지자체 중 하나죠. 그래서 김포시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MOU를 맺은 이후에 그 이후에 시작한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시작한 지 불과 한 학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한 학기 동안 그간에 정체되어 있던 김포 교육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부족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인해 극복되지 못했던 김포 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이 마련되었고요. 네. 또 학교와 마을교육 자원의 연계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단초를 마련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지역 특색인 평화와 생태를 중점 교육 주제로 삼아서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해왔다는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교육지구 원년인 만큼 아쉬운 점이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네. 추진 과정에서 민관학의 협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들이 아쉬웠고요. 또 혁신교육지구란 이름에 걸맞게 마을교육자원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학교 내 혁신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나름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염 회장께서는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 1월 달에 그 MOU를 체결하고 그 후에 이제 정책을 개발해서 한 20개 사업, 평화나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교육적 관점과 지속적 측면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단순히 예산을 그런 그 취득해서 사용하는 데 급급하는 이런 형태는 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이게 교육적 측면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들만 선정해서 해외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이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는 공교육의 가치와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산 운용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선 7기 정하영 시장은 교육에 뭐 사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주요 공약 사항에 뭐 교육 예산 500억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제구에도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만큼 사업도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올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김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하자는 목표 아래 김포의 지리적 환경적 특색을 살린 평화와 생태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과 소규모 학교 지원이라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경제교실, 문화예술 체육교실,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19년 김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 목표, 그리고 10개의 추진과제, 20개의 세부 추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존 학교에서 다 하던 것 아니냐, 뭐 혹은 이름만 빛깔 있는 교육이지 뭐 새로운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보면은 많은 지자체들하고 이제 MOU를 체결할 때 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혁신교육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수월성 교육으로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학교 내에서 정규 교과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실을 넘어 담을 넘어서 마을과 함께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에 나갔을 때 교육적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야 돼요. 이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교육 혁신지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그 속에서 또 융합형 인재교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의 교육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속담에도 한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면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교육한다는 의미예요. 이래서 혁신교육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이루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꿈과 끼를 통해서 융합형 인재를 기른다는 이런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그 지역 공동체와 이렇게 협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혁신교육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염 회장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서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학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다.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중심을 뛰어넘어서 아까 말대로 학교 밖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려면 그냥 학교 밖 나오면은
교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놀이터를 가도 놀이터가 정말 교육적이냐, 얼마나 애들에게 도전적이고 체험적이냐, 이런 것들 하나가 혁신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지역사회의 어떤 준비도 상당히 또 엄청난 거죠. 네, 중요해 보입니다. 이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뭐 역량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김포는 그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예, 그 마을교육자원이 학교와 연계되는 지난 4, 5년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차례의 마을교육 박람회나 혁신교육에 관한 토론회 등을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김포와 같이 같은 시기에 혁신교육제도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정 정도 순조로운 원년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교육자원의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는 부분,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체험학습처의 안정과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아주 다양한 지적이 평가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대두된 문제점은 마을교육자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주체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선점을 함께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마 내년 혁신교육지원센터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뭐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만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의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시가 주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 사고입니다. 그 어느 기관이 어떤 걸 주도하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적 콘텐츠와 아이들 중심의 사고에 기반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 문제는 저는 정말 아니다. 이건 탈피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할 때 지역사회와 학교가 그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건 이 대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학교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학교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걸 탈피해서 하자는 게 또 다른 출발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 그 교육을 수행하는 그 일부 교육 공동체 중에는 이제 교육적이고 지속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 사업을 그 활용하는 쪽으로 좀 접근하는 건 대단히 아쉽다. 이걸 교육청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래뱃길에서 아이들이 배를 타는 사업을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죠. 이건 교육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기관 간의 갈등이라고도 교육적 내용, 교육적 방향에 대한 서로 건강한 어떤 긴장 관계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긴장 관계를 예.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김포 교육정책자문관이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일부 우리 교육공동체나 시에서 바라볼 때는 교육청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혁신센터가 그런 교육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걸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 관료들은 오랫동안 그런 정책적 기술적 능력이 관행적이든 뭐든 굉장히 뛰어난 조직이다.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교육적 내용과 비전이 명확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다보다도 서로 협력해 나가려면 이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풍부한 그런 교육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이 사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마을교육과 학교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혁신교육으로서의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염 회장께서는 혁신센터 어떻게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혁신교육센터 지원센터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마을교육 자원들이나 학교에서 거는 혁신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숙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먼저 내년 시행되는 원클릭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을교육 자원과 학교와의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마을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 축적함으로 인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체험학습에 대한 역량을 함양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을 이음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마을 체험처 활용에 편리성을 제공할 것 등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정말 많네요. 해야 할 예, 일들이. 네. 예,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쪼록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교육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이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좀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로지원센터하고 혁신교육센터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아니고요. 네. 그 역할을 명확히 좀 구분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 그렇다고, 이런 우려는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교육에서 지금 시행하는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은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학부모님들의 그런 그 민감한 부분, 아이들 진로의 부분들을 혁신교육의 일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혁신교육 취지와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정리하면은 크게 논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뭐 두 곳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염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단순히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데에는 내용적인 측면을 살피기보다는 사업명에 집중되어서 유사성을 판단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과정이나 얼마나 학생 주도형으로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가느냐를 집중적으로 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그냥 사업명에 국한되어서 예산 낭비다 또는 중복 투자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뭐 시작 단계이고 이제 내년부터 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교육혁신지구 김포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좀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하나는 마을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역할들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김포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도 교육 전문가는 나만이라는 생각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시청이나 또 우리 교육 공동체는 교육청의 의견을 또 존중하면서도 이게 교육적 측면보다 어떤 교육 예산이나 행정적 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는 좀 탈피해서, 그런다면 이제 첫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잘 정립해 나가면 혁신교육 지구로서의 그런 내용들이 잘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염회장께서 직접 이제 또 현장에서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방향 어떻게 가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지구가 완성되려면 마을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 그리고 물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외, 학교 밖에서 옆집 이모도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윗집 할아버지가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지역 전반에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김포교육은 서로 간에 성을 쌓는 그런 그 김포교육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의, 또 시청은 시청 나름의,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의 그 각 단위별 사업만 잘 챙기고 진행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벽을 굉장히 공고히 쌓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는 좀 그 성을 좀 허물고 좀 권한도 서로 좀 나눠 갖고 그리고 내려놓고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민간학을 아우르는
공고한 그런 그 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김포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방향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